네, 저는 세계 최대 반도체 박람회 세미콘 웨스트에 와 있습니다. 내려가 보시면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센터라는 컨벤션 센터인데요.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 장비 관련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미콘 웨스트는 올해 9에서 11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습니다. 행사 규모는 역대 최대였습니다. 전 세계 40여 개국 640개 반도체 장비 업체가 부스를 마련했는데요. 작년보다 80여 개 늘어난 수치입니다. 한국 기업도 작년보다 20% 늘어난 60여 개가 참여했습니다. 세미콘은 한국에서도 매년 1월 코엑스에서 세미콘 코리아라는 별도의 행사를 개최하기 때문에 반도체 업계 종사자분들이나 이쪽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주로 반도체 장비나 소재 공급 업체들이 행사에 부스를 설치하고 여기에 참석한 다른 업체 및 팹리스, 파운드리 업체 관계자들과 네트워킹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글로벌 CEO들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연사로 나서는 세션도 진행되는데요. 어떤 얘기 나왔는지 저랑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올해 행사가 예년과는 다른 특이했던 점들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shape the semiconductor industry ecosystem and through constant innovation overcome the technological limitation to prepare for the AA era with you. Now, at the first and the foremost, the tip of the spear is technology. You have to have technology leadership. Why? Because that drives your differentiation. That drives what we call PPA, performance, power, areal density. 너무나 많은 세션이 있어서 제가 다 소개를 못 드렸지만 올해 세미콘의 핵심 주제는 역시나 AI였습니다. 부스를 차린 반도체 소부장 업체 관계자들이나 글로벌 CEO들, 더 나아가서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까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언급한 단어는 AI밖에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세미콘은 미국의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 영어 약자로 세미라는 곳에서 주관합니다. 이날 세미는 올해 글로벌 반도체 제조 장비 매출이 전년 대비 3.4% 늘어난 1,094억 달러를 기록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작년에는 소폭 줄었는데 올해 완전히 회복한다는 건데요. 내년에는 두 자릿수인 16.5% 성장해 1,275억 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세미의 아진 마노차 CEO는 첫날 기조연설에서 세계 반도체 산업이 AI 혁명으로 강력한 기반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AI 컴퓨팅에 따른 D램과 HBM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매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CEO들이 세미콘에서 AI를 강조한 건 단순히 AI 수요가 늘어나면서 HBM이나 GPU 같은 AI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AI가 반도체 제조나 반도체 장비 공정에 본격 활용되기 시작했을 때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올릴 것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반도체 업계가 다른 산업군과 비교해서도 워낙 정밀한 공정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만큼 사람의 손을 거치는 것보다 AI가 업계 전반에 도입됐을 때 낙수 효과가 클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세미콘 개막 날인 9일에 맞춰 미국 정부는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로리 로카시오 미국 상무부 표준기술 차관은 첨단 패키징 분야에 최대 16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원화로 하면 2조 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로카시오 차관은 이 보조금 지급 이유로 첨단 패키징이야말로 고성능 컴퓨팅과 AI 분야의 리더십을 유지하게 하는 관건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2022년 8월 2,8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 즉 칩스법을 발표합니다.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반도체 기업에 투자 보조금을 지원해서 미국이 반도체 초격자를 만들겠다는 게 이 법의 핵심입니다.
이번에 미국 정부가 발표한 첨단 패키징 보조금은 이 칩스법의 일환입니다. 미국 정부는 칩스법의 일환으로 110억 달러의 반도체를 칩 R&D 기금으로 조성했는데요. 이 중 일부를 첨단 패키징 보조금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사실 2,800억 달러라는 보조금 총액과 비교하면 16억 달러라는 액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미국 정부가 전체 보조금의 일부를 특정 분야에 사용하겠다고 명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반도체 첨단 패키징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발표에 대해서 원래 패키징이 대만, 말레이시아, 한국 등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반면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 세계의 3%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칩스법을 통해서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세계 굴지의 반도체 업체들이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제조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미국은 이걸 넘어서서 반도체 장비 공정까지 독식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세미콘 행사에서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봤던 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행사인데 캘리포니아주 관계자는 없고 다른 주 관계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는 점이었는데요. 제가 아까 세미콘 웨스트가 1971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미콘 웨스트는 지금까지 50년이 넘게 샌프란시스코에서만 열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실리콘밸리가 미국 반도체 산업의 사실상 원앤올리 핵심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미콘 웨스트가 내년에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지를 옮깁니다. 내년부터 홀수 연도에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행사를 여는 건데요. 사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실리콘밸리가 미국 내 유일한 반도체 패권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가 지금까지 반도체 패권 지역으로 성장하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스탠포드대, UC 버클리 등 유수의 대학들이 위치해 있어서 인재 수급이 쉬웠다는 점이죠. 실리콘밸리 조성 초기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막대한 세제 혜택도 도움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곳에 위치한 다양한 벤처 캐피탈들이 막대한 지원을 했다는 점인데요. 이런 점들이 잘 맞아떨어져서 세계 굴지의 IT 기업들이 밀집한 엄청나게 중요한 지역이 된 거죠. 그런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반도체 관련 업체들의 이탈이 시작됩니다. HP가 2020년 텍사스 휴스턴으로, 오라클과 드랍박스가 2020년 텍사스 오스틴으로, 팔란티어가 콜로라도주 덴버로 본사를 옮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실리콘밸리의 살인적인 집값, 캘리포니아의 높은 세금, 심각한 교통 문제 등이 발목을 잡은 건데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사실 IT 기업들은 결국 인재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하는 인재들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물가가 올라가니 회사는 이들을 잡기 위해서 돈을 계속 올릴 수밖에 없고 회사가 내는 세금 규모도 엄청나게 커졌죠. 더군다나 실리콘밸리 핵심 지역은 그래도 아직은 비교적 안전한 편이지만 주변 대도시인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의 치안 상태가 최근 굉장히 많이 악화됐습니다. 그러면 왜 피닉스냐? 가장 큰 이유는 TSMC와 인텔의 대규모 투자입니다. TSMC는 2021년부터 애리조나주에 2개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1개를 더 짓는 게 확정된 상태고 이거를 6개까지 늘릴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죠. 인텔 역시 2021년부터 200억 달러 규모로 2개의 공장을 애리조나에 짓고 있습니다. 올해 말부터 본격 운영에 나선다는 게 인텔의 목표인데요. 결국 TSMC와 인텔이라는 2개의 반도체 거물을 세미콘이 따라가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미는 이날 내년 4월부터 매년 인디애나주에서도 세미 엑스포라는 행사를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미콘과 비교해서는 규모가 작지만 인디애나주 일대에 포커스를 맞춘 행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인데요. 이거에 맞춰서 이날 행사에는 에릭 홀컴 인디애나 주지사도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미콘이 인디애나를 가는 이유도 아시겠죠? 바로 SK하이닉스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38억 7천만 달러를 투입해 인디애나의 패키징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첨단 패키징 보조금 지급 대상에 SK하이닉스가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이날 행사장에 뉴욕주도 큰 부스를 차렸는데요. 마이크론이 2022년 20년간 뉴욕주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 4개를 짓겠다고 발표했죠.
지난 4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이 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해서 마이크론에 6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50년간 열린 행사인데 캘리포니아주 관계자는 보이지 않고 애리조나, 인디애나, 뉴욕 관계자들만 잔뜩 보였던 점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면 이날 제가 샌프란시스코로 출발하기 전에 아침 로컬 뉴스에는 세미코네스트가 3일간 열리는 덕분에 침체된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뉴스가 계속 나왔기 때문입니다. 행사장에도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등에서 출장 온 관계자들도 정말로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내년에 피닉스에서 열리게 된다면 넓게 봐서 약 일주일간 이렇게 해외에서 출장 온 사람들이 먹고 자고 또 남는 시간 여행하는 데 쓰는 돈이 전부 샌프란시스코가 아닌 피닉스로 간다는 거잖아요. 결국 기업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단순 반도체 공장의 고용 인원을 넘어 그보다 훨씬 넓은 규모의 지역 경제가 따라 움직인다는 뜻이겠죠. 오늘 실리콘밸리 나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